네, 1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쌤입니다. 자, 오늘부터 2학기 때는 건설 기술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건설이란 무엇인지 오늘은 대략적인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 기술이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구조물을 만드는 활동을 말해요. 자, 나는 건축을 하고 싶어, 토목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건축과 토목을 합쳐서 건설이라고 합니다. 자, 대략적으로 건축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고 토목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축물에는 무엇이 있나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토목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그 전에 앞서서 교과서 페이지 222쪽을 봅시다. 거기에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만화가 나오는데요. 이 만화를 먼저 보고 수업을 시작해 볼 거예요. 자, 선생님 얼굴을 떠올리면서 연기를 한번 연극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도 선생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이 만화를 보도록 해봅시다. 자, 아기돼지 삼형제의 이야기는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늑대와 아기돼지 삼형제가 집을 짓는 내용이었었죠. 자, 그 뒷이야기입니다. 자, 선생님 연극을 해볼 테니 민망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늑대와의 살벌한 사건이 있고 난 후 돼지 삼형제는 튼튼한 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건축가에게 건축 수업을 받게 됩니다. 자, 위험 상황에 관한 경험을 거울 삼아 튼튼하고 독창적인 집을 지을 생각을 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 부러웠던 첫째 돼지는 비록 날 수는 없지만 건설 기술을 통해 그 꿈에 조금이나마 다가가 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근을 사용하여 초고층 빌딩을 짓기로 하였고 초고층 빌딩을 지어 맨 꼭대기층에서 땅을 내려다보고 살고 있었습니다. 항상 검소하고 자원이 버려지는 걸 아까워하는 둘째 돼지는 본인이 지난번에 지었던 나무집을 다시 튼튼하게 지어볼 생각을 합니다. 버려지는 폐건축 자재인 나무와 벽돌, 철근 등을 이용해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었습니다. 폐건축 자재를 이용해 돈도 절약하고 지구의 환경 보호에 이바지했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이 지은 아름다운 집을 뿌듯한 시선으로 보며 만족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셋째 돼지는 앞으로 닥칠 에너지 부족 시대를 대비한 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로 에너지 하우스, 즉 친환경 주택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달의 난방비와 전기요금이 절반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는 제로에너지 하우스를 짓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새 돼지는 자신의 집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돼지가 나머지 동생들을 자신의 초고층 빌딩에 초대했습니다. 두 돼지들은 높은 집에서 아래 전망을 바라보며 신기했습니다. 둘째 돼지가 자신의 재건축집에 초대했습니다. 두 돼지들은 둘째 돼지의 절약 전신과 폐건축 자재로도 튼튼하고 멋진 집을 지은 솜씨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 마지막 셋째 돼지가 자신의 제로에너지 하우스의 형들을 초대했습니다. 다른 돼지들은 난방을 하지도 않았는데 따뜻한 집을 보며 에너지 절약 기술을 실천한 셋째 돼지의 똑똑함을 칭찬했습니다. 자, 선생님의 민망한 얼굴과 목소리를 보면서 만화를 잘 봤나요? 네, 선생님 굉장히 민망하지만 선생님의 연극 실력 어땠어요? 네. 자, 선생님이 말한 이 만화에서처럼 돼지 삼형제는 현재는 튼튼한 집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초고층 빌딩, 친환경 건축, 에너지 전략을 할 수 있는 주택처럼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건설 구조물이 나왔어요. 예전에는 그냥 건물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특징들이 있는 건물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할게요. 자, 첫째 대지, 둘째 대지, 셋째 대지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집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그리고 내가 집을 짓는다면 어떤 특징을 가진 집을 짓고 싶은지, 자, 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네이버 밴드 댓글에다가 올려주면 됩니다. 자, 이 영상을 제대로 보지 않는 친구들은 이것을 네이버 밴드에다가 올리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올리면 됩니다. 자, 나는 누구의 어떤 대지의 집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저는 이 집 세 가지 말고도 제가 생각하는 내가 집을 짓는다면 어떤 특징을 가진 집을 짓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자, 이 두 번째 질문은 첫째, 둘째, 셋째 특징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네이버 밴드에다가 올려주세요. 자, 선생님이 다음으로 이런 세 가지 사진을 가져왔어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주거 환경이 바뀐 것의 변화를 가져온 건데요. 옛날에는 이렇게 동굴에서 사람들이 지냈다고 해요. 자, 이렇게 동굴에서 지낸 이유는 비를 피할 수 있고 눈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따로 건물 자재를 필요로 하지 않고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됐어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한 단점이 있었겠죠. 문이 없으니 바람이 통해서 춥고, 그리고 나만의 개인 공간이 없고 라는 불편함들이 있었어요. 화장실도 따로 없고.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런 한옥주택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한옥주택을 만들게 되었죠. 자, 옛날에는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았는데 요즘은 이런 한옥보다는 아파트에서 살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자, 이렇게 건축 구조물 건설들은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 전에 앞서서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 영상은 옛날에 우리나라 한옥에 대한 특징, 왜 우리 기와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한번 이 영상을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듯이 어떤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다 생각이 있이 만드는 거겠죠. 자, 그냥 미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양에 따라서 다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과학적으로 집을 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말했던 건설, 건축기술과 토목기술의 개념과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기술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 우리가 학교에 지금 못 오고 있지만 학교, 병원, 아파트, 오피스텔, 백화점, 도서관, 사무실 등 어떤 내 주거 환경이 될 수 있는 곳이나 비를 막을 수 있는 이렇게 기둥이 있는 것을 건축기술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주택과 같이 생활 공간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하면 돼요. 자, 이 건축기술에는요.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되고요. 자, 무너지면 안 되겠죠.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기능적으로 편리하고 내가 원하는 기능을 해야 되고요. 외형적으로 아름다움을 갖추어야 됩니다. 자, 건축 기술의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내가 원하는 기능을 하고 그렇지만 안 이쁘면 안 돼요. 이쁨을 갖고 있는 미적인 아름다움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이 건축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어떠한 건물들은 건축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럼 토목기술은 무엇이 다른지 한번 볼게요. 토목기술은 도로, 철도, 교량, 터널, 지하철, 항만, 공항, 댐, 하천, 제방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직접 거주하거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토목기술은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공공시설물을 말해요. 자, 도로가 없다면 우리가 자동차가 어디로 움직일까요? 기차를 위한 철도가 없다면 기차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렇게 강을 건널 수 있는 교량이 없다면 우리는 이 강을 넘기 위해서 어디를 꼬불꼬불 넘어야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시설물을 토목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즉 강을 지나고 산을 지나고 들판을 지날 수 있도록
자연 환경을 바꾸거나 필요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기술을 토목기술이라고 해요. 자, 이런 건축기술과 토목기술의 특성은 총 6가지가 있어요. 이 6가지를 오늘 보는 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성, 두 번째 종합성, 세 번째 장기성, 네 번째 지역성, 다섯 번째 일회성, 여섯 번째 경제성. 자, 이렇게 6가지를 건설기술의 특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6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성. 자, 공공성이라는 건 많은 사람이 함께 사용하고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공공의 목적으로 건설해야 된다라는 것이 건설기술의 특성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있습니다. 자, 도서관은 선생님 혼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건설기술은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건설기술입니다. 자, 두 번째는 종합성인데요. 종합성이라는 건 여러 분야의 학문과 기술, 예술이 종합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각 분야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특성을 말해요. 자, 건설기술은 어떠한 분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분야들도 합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음악 분수가 있어요. 자, 음악 분수, 우리 한강에 가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자, 토목 구조물인 교량을 만드는데 그냥 왔다 갔다 움직이는 교량이 아니고 불빛도 넣고 그 앞에 한강에서 분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미적인 추구 그리고 음악을 넣어서 예술적인 측면까지 넣었죠. 자, 이렇게 건설 기술은 종합적으로 예술까지 합쳐서 다양한 분야가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장기성입니다. 자, 대부분 건설 기술은 규모가 크고 공사 기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구조물이 완성되면 한 번 완성되면 장기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만들었다가 이거 마음에 안 들어 하고 한 달 만에 부실 수 없다는 거죠. 자, 이 건물이 뭐냐면 충정로에 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아파트라고 합니다. 이게 언제 지었었을까요? 1930년이에요. 자, 여러분들보다 못해도 70년, 80년은 더 산 아파트겠죠. 자, 이렇게 이 건물이 지금 7, 80년, 80년이 넘었죠. 거의 90년이 됐죠. 90년이 됐는데도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있어요. 이런 것처럼 건설 기술은 장기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짓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터널도 한 번 지으면 되게 오래 가요. 몇십 년이 가도 이 터널은 무너지지 않고 계속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되죠. 자, 이것은 건축기술, 이것은 토목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터널을 많은 사람들이 산이나 강이나 뭐 이런 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장기성이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지역성입니다. 자, 지역의 자연 환경이나 사회적인 조건을 고려해서 적합하게 건설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자, 이것에 대한 예시를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자, 지역성. 자, 여기가 무엇이라고 하는 곳일까요? 네, 수상. 자, 물 위에다가 집을 지어 놓은 건데요. 자, 이렇게 물이 많은 강가가 많은 나라에서는 집을 지을 공간이 없거나 또는 여기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 더욱 편리를 해서 강 위에다가 이렇게 대나무를 올려서 이 위에다가 집을 짓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의 특성에 따라서 집을 짓는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다음 예시를 하나 더 볼게요. 자,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자, 선생님은 여기를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아직 가지 못했어요. 근데 올해도 못 가게 됐네요. 네, 여기가 해외에 있는 산토리니 마을이라는 곳인데요. 자, 마을이 너무 이쁘게 생겼죠. 절벽 위에 있는 마을인데 자, 건물들을 하나씩 볼게요. 건물들이 다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에 지붕은 파란색에 모두 다 하얀색인데 자, 이렇게 짓게 된 이유가 원래 옛날에는 하얀색 페인트 칠을 한 이유가 햇빛이 너무 많았대요. 그래서 너무 뜨거워서 이 하얀색을
빛을 반사하는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덜 덥기 위해서 하얀색으로 칠하게 되었다고 해요. 자, 이렇게 지역의 기후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도 달라지고 색깔도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지금은 여기가 관광지가 되면서 일부러 흰색을 칠하는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흰색을 칠한 이유가 날씨, 기후 때문이었다는 걸 보면 지역성을 고려를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섯 번째 특성은 일회성입니다. 자, 건설 구조물은 한 번 건설되면 고치거나 해체하기가 어려우므로 정확한 계획과 설계로 건설해야 한다. 자,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었는데요. 건축 구조물, 토목 구조물은요. 한 번 만들면 고치거나 해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를 다시 고치겠어요 하고 뜯어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댐은 한 번 만들면 되게 오래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를 나는 이 경사가 조금 더 완만했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고 이거를 갑자기 부시고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건설 구조물은 한 번 계획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잘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회성. 자, 마지막 특성입니다. 경제성. 건설 시 많은 자본과 노동력이 요구되므로 용도, 규모, 형태 면에서 효용성과 경제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건설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이 들어가게 되고요. 많은 재료가 들어가게 되고 많은 돈이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토목 구조물을 만드는데 효율이 있나, 효용성이 있는가, 그리고 만들면 경제성이 있는가를 고려를 해야 돼요. 자, 선생님이 사이트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이 사이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이트는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건데, 이 예상 공사비를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지으려면 얼마 정도가 드는가라는 거를 고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아현에 대해서 선생님이 하나 보여줄게요. 아현 중학교 근처에 예상 공사비가 하나가 뜨네요. 자, 상가주택이라고 합니다. 1층, 2층, 뭐 여기 밑에 층은 상가, 위에는 주택, 여기 주거를 할 수 있는 이런 건물을 지으려면 얼마가 들까요? 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요 건폐율, 건축 면적이라고 합니다. 용적률, 연면적, 그리고 층수, 공사 면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땅 크기 대비해서 내가 건물을 얼마나 크게 지을 수 있느냐에 대한 퍼센테이지예요. 60% 지을 수 있고요. 연면적은 그 위로 쌓는 것까지 해서 몇 평을 지을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아까 봤던 이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해볼게요. 이 건축에 39평짜리 건물을 8층짜리를 짓는데 얼마가 드냐면 예상 공사비 12.56억, 12억 5,6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나 많이. 자, 여기에 공사 기간은 9개월. 9개월이면 건물을 하나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 준비하는데 이만큼의 돈, 구조공사, 구조물의 그 틀을 짓는데 드는 비용, 내장, 외장 공사, 그리고 설비, 어떤 난방이나 불 들어오게 하는 전선이나 이런 설비를 공사하는 돈, 그리고 그 외 시설 공사, 기타 비용까지 다 했을 때 땅값 말고 건물을 짓는데 예상 공사비가 12억 6천만 원 정도 되면서 공사 기간은 9개월이 된다고 해요. 자, 이런 것처럼 건설 기술은요, 경제성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되게 많은 돈이 들죠. 12억이나 드는데 한 번 들 때 여기에 12억에 대한 가치가 있느냐라는 효용성과 경제성을 생각해야 되는 게 건설 기술의 특성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수업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선생님의 영상을 봤다면 오늘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나요? 네, 그렇죠. 자, 선생님의 미션이 하나 있었어요. 요거. 첫째 돼지, 둘째 돼지, 셋째 돼지에 집중해서 어떤 집이 가장 마음에 드나요? 라는 것을 네이버 밴드에 써주고요. 거기 옆에 슬래시하고 내가 만약에 집을 짓는다면
어떤 특징을 가진 집을 짓고 싶은가요? 이 돼지들이 말한 것들 말고도 내가 집을 짓는다면 나는 이런 집을 짓고 싶어요 라는 것을 네이버 밴드에다가 댓글로 올려주세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집을 짓는다면 선생님은요, 넓은 들판이 있는 곳에 짓고 싶은데 그래도 편의점이나 시설들은 공공 편의시설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앞에 앞마당이 있으면서 선생님은 2층 집을 짓고 싶고요. 2층 집 위에 옥상이 있는데 옥상에는 인공잔디를 깔아서 거기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지었네요. 자,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집을 짓는다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를 말해주면 됩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